자, 지금까지 50강을 통해서 베딕 잠성학의 근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본 개념들, 그리고 원리 원칙들, 용어들, 그리고 힌두이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51강에서는요, 레머디 기법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점성가를 찾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혹은 둘째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자, 이럴 때 호로스코프를 보면은 그동안 잠재적으로 있던 나쁜 까르마들이 표면화되는 그런 다샤에 들어갔거나, 혹은 그런 어려운 징후들을, 까르마를 경험하게 될 그런 다샤가 다가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은 답이나 해결책을 찾기를 원합니다. 베딕 점성학이 가진 독특한 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되는 이런 어떤 변화나, 혹은 다양한 삶의 챌린지, 어려움들을, 혹은 가능성이나 잠재성들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레머디 기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보다 나은 방향으로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베딕 점성학의 독특한 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레머디 기법들을 우파야라고 하는데요. 자,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보다 행복하고 충족된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실수를 하였으면 이를 만회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더 좋게 발전이나 정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최상의 결과들을 기대하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기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좋은 것들은 그대로 항상 변하지 않고 간직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 2장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삶은 불투명하다. 변화는 두려움을 초래하고, 잠재의식의 배인 성향들은 아픔을 가져온다. 분별심을 키운 이에게는 모든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파탄잘리 수트라, 요가 수트라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가장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혹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피할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레머디 기법들을 통해서, 우파야들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런 우파야 기법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레머디 기법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효과적인 우파야 레머디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의식의 힘을 기르고 동시에 이 부정적인 까르마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마 사미타라고 하는 이런 고서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로드를 숭배하는 이는 모든 까르마의 효과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타고난 숙명, 운명은 아주 파워풀한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우리가 한 과거의 행위에 인해서 좋고 나쁜 까르마의 효과들을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은 의식을 가진 아주 거대한 무체, 가스 덩어리들인데요. 이런 호로스코프는 우리 영혼이
과거의 무수한 생을 통해서 축적한 이런 까르마의 집합체들을 이 9행성들을 통해서 우리 차트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행성들은 마치 이 택배원들처럼 우리의 까르마의 택배를 운반해주는 그런 대바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까르마를 운반해주는 택배원은 락샤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까르마의 택배원 락샤사들이 이 판을 치고 있는 현재 우리 삶, 전쟁터와 같은 이런 삶에서 이 대바들이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항을 휘젓는 그사를 통해 그 스토리를 통해서도 봤듯이 이렇게 대바들이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밀크 대양을 휘젓는 그런 거대한 그런 그사와 같은 그런 정화 행위를 통해서 이 암리타 영성의 넥타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꾸준한 명상과 그리고 정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타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힘을 높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순수함을 대바처럼 순수함을 되찾는 것이 이 대바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파야 레머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의 힘을 길러주고 이 까르마를 정화시켜주는 명상 기법의 종류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차트를 보고 차트 주인에게 우파야가 필요한 행성을 찾아내서 만트라나 혹은 자파 명상을 하거나 혹은 얀트라 명상을 해요. 그러면서 행성이 다스리는 요일에 중점적으로 간단한 우파야 의식을 본인 스스로 하는 행하는 그런 레머디 기법이 가장 효과적인 우파야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우파는 다나라고 하는데요. 이 다나는 보시를 한다, 기부를 한다, 베푼다는 그런 자선 행위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만큼 되돌아오고 또 나누는 만큼 이 기쁨도 배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 차트에서 12번째 하우스가 이러한 비용이나 손실, 나가는 거 혹은 자선, 기부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차트를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12번째 하우스와 연관된 행성이나 로드가 그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다샤가 이미 왔거나 혹은 다가오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누구에게나 12번째 하우스와 12번째 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번째 하우스나 로드가 좋은 상태에 있으면은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이런 나가는 비용을 통해서 더 큰 이득이나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렇게 12번째 하우스가 만들어내는 비용이나 소모들을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나를 하더라도 이 다나에 소모되는 시간이나 에너지, 비용 등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나, 보시나 자선 행위를 행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돈이나 이렇게 재물과 같은 그렇게 물질적인 기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시라든지 자선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우리가 타고난 에고, 작은 에고를 이기심을 그렇게 의식의 힘을 길러서 우리 에고가 타고난 수급이나 부정적인 성향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다 큰 자아, 신성에게 신께 되돌리는 그런 헌신적인 방법, 서렌더, 내맡기는 하는 방법이 가장 파워풀한 다나 그리고 효과적인 다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 수행이나 찬팅이나 이렇게 만트라 명상 그런 기도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혹은 고서나 성전 등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진 작은 자아, 에고가 가진 이기심이나 부정성, 제한성 이런 것들을 보다 큰 초월적인 힘, 신, 대바들에게 계속 이렇게 내맡기는, 되돌리는 그런 방법이 어떠한 물질적인 다나, 보시, 자선 행위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다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의 학문이라 불리는 베딕 점성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그런 성전 공부에 속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자선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따뜻한 미소, 따뜻한 위로 말 한마디, 혹은 음식을 나눠 먹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시간이나 노력, 마음 등을 내서 도와주는 행위, 혹은 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위,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가 여범 사원 스토리를 통해서 이미 보았듯이요, 이게 공덕을 쌓고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름길들입니다. 그래서 또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자기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과 이거 공유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인 그런 자선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지를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더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베딕 점성학은 이 상담이라든지 교육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지식이고, 그리고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자선 행위가 재물이나 돈을 기부하는 그런 자선 행위입니다. 이 세 번째 단어는 다른 앞에 언급해드린 자선행위 두 가지 자선행위에 비해서 효율성은 뒤떨어지는 반면에 가장 하기가 어려운 단어 자선행위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사회에서는 이 돈을 마치 자기의 생명인 것처럼, 생명줄인 것처럼 직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부자가 돼야지만이 이 재물이나 돈을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적인 기부를 함에 있어서요, 이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진심을 내어서 베푸는 마음을 내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자기의 한 끼를 걸으면서 익명으로 기부를 한 돈의 공덕 가치는 이 억만장자가 이 신문이나 미디어에 거창하게 떠벌리면서 기부한 억만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나를 다나를 행할 수 있는 두 번째 우파야 방법, 그 다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효과적인 우파야 레머디 기법은 이 호마 의식이나 잼스톤을 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호마 의식은 야기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기야는 인도 관습에서 왕들이 왕국의 안녕이나 이게 번영을 기하기 위해서 이 브라민 베딕 성녀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올리던 그런 희생의식, 제의식입니다. 그래, 이러한 야기야를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할 때는 이 개인의 조티시 사이클에 맞추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행성들을 달래려고 하거나, 또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교육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거나 좋은 교육 혹은 커리어 성공 혹은 행복한 결혼 등을 원할 때 힌두 템플에 가서 이 베딕 성녀들이 행해주던 그런
의식이에요. 그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야기야들입니다. 그리고 잼스톤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행성의 에너지를 향상시키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 그 해당하는 그 야기야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향상시키게 하는 그런 해당 행성이 다스리는 잼스톤을 어떤 일정한 모양이나 규격이나 그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혹은 금속에 맞춰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해당 손가락에 끼는 그런 레머디 기법이 잼스톤 레머디 기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잼스톤이 너무 비싸서 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substitute 이렇게 대용 잼스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마 의식이나 잼스톤을 사용하는 레머디 기법은 먼저 이 대바처럼 순수한 의식, 그 높은 경지에 다다른 베딕 성녀가 행해야지만이 그 호마 의식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잼스톤도 아주 순수하고 오리지널한 보석, 그런 잼스톤이야지만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과 같은 물질 사회에서는 그렇게 높은 경지에 다다른 베딕 성녀가 거의 드물고요. 또 이 타락한 조티샤들이 보석 상인들과 짜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겁을 주어서 이렇게 비싼 잼스톤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스승님이신 라오스 스님께서는 이렇게 양심 없는 조티샤들을 아주 명렬히 비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본인을 위해서 하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직접 하는 그런 호마 의식, 제가 첫 번째 언급해드린 레머디 기법이죠. 그런 호마를 하게 되면은 비록 그것이 서툴고 틀리더라도 이게 생판 모르는 베딕 성녀나 이 하는 그런 비싼 호마 의식이나 이 잼스톤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그런 레머디 기법이라고 라오스 스님께서는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로 이러한 호마들을 계속 꾸준하게 스님께 배운 대로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본인이 제 스스로 한 이러한 호마의 효과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하는 코스들을 받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우파야를 할 수 있는 명상 기법이나 찬팅법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개인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출생 차트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나탈 점성학에 대해서 기초적인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52강에서는 이러한 나탈 점성학 외에 다른 분야의 점성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